따라 그리실 분들은 혹시 그 파일 다운로드 받았을까요? 아마 제 예상컨대 천천히 다 따라하면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단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 이거 있잖아요. 커스텀으로 캔버스 만들 수 있는 거, 요 버튼을 눌러서 캔버스 사이즈를 너비를 2000, 높이를 2791 맞춰줍니다. DPI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창작을 눌러볼게요. 빈 화면이 나왔습니다. 팔레트 준비되셨겠죠? 자, 그럼 배경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팔레트 왼쪽에 첫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색상으로 위에다 갖다 부어줍니다. 자, 파란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레이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구름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색상은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색상. 밑에를 채워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가이드를 좀 설정을 해 볼게요. 이 가이드를 설정을 해서 이 캔버스를 4조각으로 쪼개 줄 텐데, 맨 위에 스패너 모양 누르고 여기 보면 그리기 가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기 가이드를 켜줍니다. 그럼 격자가 바둑판처럼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 그리기 가이드 활성화된 바로 밑에 그리기 가이드 편집이라고 있어요.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로 가운데에 와 있어요. 얘가. 그러면 ED 격자 크기를 최대한으로 크게 해줍니다. 그러면 4조각으로 딱 나와요. 격자 크기 최대로 하고, 두께는 뭐 여러분 편하게 설정해 주면 되는데 제일 두껍게 해주고, 불투명도도 진하게 올려줄게요. 물론 요 위에서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이 됐으면 완료를 누릅니다. 아까 색상 팔레트의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분홍색이에요. 밑에를 여기 가운데서 살짝 밑에까지 채워줄 건데, 뭐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 툴로 한번 채워볼게요. 요 맨 위에 S자 셀렉션 툴을 누르고 맨 밑에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선택을 나는 직사각형으로 해주겠어. 그 다음에 색상 채우기 있죠. 색상 채우기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면 거기에 색상이 바로 차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한 이 정도 채워줄까요? 밑에 가운데에서 살짝 아래로.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이제 구름을 조금 표현을 해볼 텐데,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색상 약간 보라색이 있어요. 그 선택을 해주고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누르면 메뉴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레이어 3에 채색을 하는 것들이 레이어 2를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브러쉬를 한번 바꿔볼까요? 아마 유기물에 가시면 레인포레스트라는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레인포레스트.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그냥 쭉 그으면 멋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스탬프가 되어 있는 브러쉬는 이렇게 쭉 가면 거의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크기는 지금 딱 봤을 때 이 정도 나오게 밑으로 이렇게 한번 싹 긁어주세요. 지금도 되게 균일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균일한 것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저랑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브러쉬가 굉장히 랜덤하기 때문에. 그 다음 브러쉬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지금 크기보다 작게 해서, 왜냐면 이건 바로 눈앞의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덩어리가 클 테고, 조금 저기 멀리를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 해줄까요? 이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지금 블러로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구름의 어두운 부분 우리가 지금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구름의 밝은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새 레이어 하나 생성을 하고, 레이어 모드를 이번에는 스크린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자, 레이어 모드를 스크린으로 두면 우리가 뭐를 칠하든 더 밝게 칠해져요. 자, 색상은 다시 두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밑에 깔았던 거 얘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이 최종 이미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지금 제일 밝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적당하게 빨리빨리 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이런 구름 같은 거는 뭐 일반적인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겹겹이 계속 올려주면 굉장히 이게 밀도가 높아지면서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여러 가지 막 밑색을 까는 겁니다. 위에 이제 3개 레이어 있죠.
세 개를 다 합쳐줄 건데 이렇게 꼬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꼬집으면 돼요. 하나 꼬집었다. 하나 둘 셋 하고 꼬집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효과에 가서 모션 흐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모션 얘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옆으로 섞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위로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돼요. 위쪽으로 모션 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여기 먼 지평선은 굉장히 멀리 있어서 굉장히 흐리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선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흐리게, 이런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볼 때 선이, 그 면이, 경계선이 흐리냐 분명하냐. 그래서 여기를 흐리게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택 툴로 다시 가가지고, 자, 색상 채우기는 풀어주세요. 직사각형으로 이 윗부분을 한 이 정도, 우리가 흐리게 할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대로 그냥 여기를 흐리게 하면은 또 경계면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페더 있을 거예요. 페더의 양을 뭐 한 13%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효과에 가서 이번엔 가우시안 흐림 효과, 손가락으로 효과를 먹어봅니다. 자,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선에서 멈추시면 돼요. 저는 한 9% 정도 지평선이 만들어졌어요. 자, 구름의 밑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어. 조금만 더 밝은 부분을 만져보자고요. 자, 이거는 아까 앞선 우리가 했던 문제 채색을 하고 모션 흐림 효과를 줬던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되는데,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밝은 부분을 조금 더 해줄 거니까 이 레이어 모드를 스크린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색상은 똑같이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소세지 색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는 똑같이 레인포레스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제 밝은 태양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조금 더 밝게 해줄게요. 여기도 살짝 듬성듬성. 원래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런 랜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조절을 일부러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또 모션 흐림 효과를 쭉 됐을까요? 괜찮은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이번엔 색상을 둘, 셋, 넷, 두 번째 줄에 여기 다섯 번째를 한 다음에 얘의 채도를 조금 높여줄게요. 얘의 채도를 높이려면 이 색상 클래식으로 된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바가 있거든요. 줄이 이 가운데 있는 게 채도입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줄게요. 뭐 여기 있던 애를 뭐 한 이 정도 옮겨줬습니다. 채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 뭐 사실 어디여도 상관은 없는데 정도로 해서 얘도 모션 흐림 효과로 날려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겹겹이 쌓이다 보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색상이 채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채도가, 왜냐하면 색을 섞다 보면 색이 점점 탁해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서 채도를 한번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채도를 올릴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편하게, 그러니까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얘 레이어 모드를 색상 닷지로 바꿔주세요. 색상 닷지는 채도도 올리고 밝게 해줍니다. 상당히 화려한 레이어 모드인데 색상은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끝에 있는 애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뭐 요쪽 요 밑에 랜덤한 게 매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림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저 이제 멀리도 조금 살짝 해주고 요 밑에도 살짝 채도를 올려줄게요. 얘만 한번 켜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노멀로 한번 놔볼게요. 자, 마지막에 했던 애를 지금 색상 닷지에서 보통으로 놨습니다. 이 정도 넣어줬어요. 어디가 채색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해둔 거고요. 다시 켜고 얘는 색상 닷지로 다시 바꿔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효과를, 모션 흐림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그리면서 이 그림 자체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힐링이 오는 거죠. 예쁜 하늘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얘네들도 다 합쳐줄게요. 합쳐주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하고 밑구름이 깔렸습니다. 자, 이 하늘도 조금 약간의 명암만 넣어줄게요. 자, 이 레이어는 편의상 맨 밑에 있는 애는 이름 변경으로 얘를 하늘이라고 해줄게요. 그냥. 그래서 하늘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굳이 클리핑 마스크는 안 해도 되고 레이어 모드 스크린으로 해줍니다. 더 밝은 부분을 우리가 명암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에 가면 소프트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저는 퀵 메뉴로 항상 이렇게
소프트 브러쉬는 기본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색상은 처음 채색했던 요 하늘 색상 있죠. 첫 번째 줄에 요 하늘 색상으로 해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뭐 엄청 크게 해서 이게 엄청 크게 해야 티가 안 납니다. 자, 뭐 이 정도. 여기가 제일 밝을 거니까 소프트 브러쉬 쓸 때는 막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손목에 힘을 빼고 그냥 살짝 간지러운데 긁는다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진짜 살짝. 그러면 약간 밝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서 하늘도 합쳐줄게요. 그럼 이제 레이어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비행기를 그려줄 거예요. 비행기 스케치를 해줄 텐데 이 스케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이렇게 틈새 부분 있어요. 조립되는 부분에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는 부분, 그거를 이 스케치로도 활용을 할 거거든요. 레이어 제일 상단에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색상은 그냥 깜장색으로 갈게요. 세 번째 줄에 맨 첫 번째 요걸 할게요. 맨 위에 새 레이어 생성해서 이제 스케치를 해줄 텐데, 우리 스케치는 뭘로 할 거냐면, 자, 스튜디오 펜으로 할게요. 잉크에 가시면 스튜디오 펜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스케치 도안을 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한번 그려보자고요. 스케치 도안을 불러오지 마시고, 그리고 굵기는 어느 정도냐, 2% 정도 하면 이 정도 굵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를 뭐 이런 식으로 뻗치는 거를 그려줄 건데, 자, 여기 우리가 캔버스 4조각으로 지금 가이드선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이드선 가운데서 살짝 밑에 각도는 한 이 정도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지나서 한 이 정도 홀딩을 하면, 쭉 긋고 홀딩을 하면 얘가 이렇게 퀵 쉐입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퀵 라인이. 그래서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행기가 또 이렇게 뻗쳐 나오겠죠. 날개가 하나 더. 일단은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번 꺾임이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정도. 둘, 세 번의 꺾임이 있는 거예요. 살짝 미세한 꺾임입니다. 끝부분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평은 아니고 수평보다는 살짝 밑으로 내려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스케치 선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거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봐봐요, 여기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나중에 색 채웠을 때 밖으로 삐져나가니까 잘 닫혔는지 보시고, 끝에도 조만한 날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얘도 퀵 쉐입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 긋고 홀딩하고 있으면 이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열린 데 없나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여러 가지 가르는 선들을 해줄 텐데, 뭐 깔끔하지 못한 선은 확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2번 꺾었잖아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한번 꺾었던 자리 있죠. 그쪽에서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쭉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번째 꺾었던 지점 있죠. 거기서도 선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 선 2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쯤에서 시작하는, 여기 딱 가운데쯤에서 시작하는 선을 하나 또 쭉 이쪽으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비행기 날개의 모양 갖춰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선 하나를 또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데, 브러쉬를 제일 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 달린 것 마냥 4개 정도 그려줄 건데, 이게 좀 그래도 원근감이 느껴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잔털로,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아예 지금 스케치 레이어에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선 제일 얇게 해서 한 이쯤에서 선 하나 이렇게 갈게요. 왜냐면 이 선이 이 각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매번 긋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 긋고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복제한 애를 살짝 옮겨줄까요? 꼼수. 그리고 또 복제해서 또 살짝 폭을 잘 보세요. 폭이 여기에서 여기 폭이 여기에서 여기 폭보다 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살짝 좁아져요. 살짝. 그러니까 넓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넓어지면 이상합니다. 이 정도 그려줬습니다. 털을. 그리고 이 스케치 선은 다시 또 합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을 한 2개만 더 그려줄게요. 지치지 마시고. 선 2개만 더 그려주고 스케치 끝내겠습니다. 브러쉬를 바꿔볼까요? 잉크에 가시면 세필이 있을 거예요. 세필은 말 그대로 진짜 얇은 선인데, 왜냐면 선이 너무 균일하게 똑같으면 그림이 예멋이 없기 때문에, 세필로 정말 얇은 선으로 여기 하나, 그다음 여기 하나 그냥 더 그려줄게. 이렇게 여기까지. 가이드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 선하고 요 선, 요 중간쯤에서 하나만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근데 여기까지 그렸는데, 와, 난 도저히 이게 내 비행기 날개 같지가 않다. 나는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갈 자신이 없다 이러면 제가 드렸던 스케치 도안을 가져오면 됩니다. 스케치 도안은 저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죠. 스케치 도안을 이미지로 사진으로 저장해서 불러오면 되는데 사진 산입하기 봐봐요. 저도 많이 틀렸네.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 이거 안 되면 되게 알아. 아니면 내가 내 모양 정말 이상해 라고 하면 해서 여기 무브 툴로 외국으로 뭐 이렇게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이쪽 모서리나 이쪽 모서리를 한번 이리저리 당겨 보세요. 그래서 좀 더 원하는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이 날개를 채색을 해줄 텐데 일단 스케치 레이어 밑에다가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주세요. 혹시 위에 생성됐다면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자, 방금 스케치했던 거는 이름을 스케치라고 바꿔줄게요. 스케치 레이어 밑에 새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자, 거의 지금 60 완성된 겁니다. 그림 그릴 때는 정말 시간이나 이런 거 아무 걱정도 다 사라지잖아요.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취미가 아닌가. 자, 여기 안에 채색을 채워줄 텐데 이게 선이 이렇게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다 컬러드롭으로 하면 너무 괴로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색상을 일단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색상 스케치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고 색상 채우기는 풀어주고 자동으로 바깥에를 선택해줘서 바깥에. 그럼 바깥쪽이 이렇게 선택됐다고 파란색으로 다 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맨 밑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그러면 깔끔하게 이 안쪽으로만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을 열고 스케치 밑에 레이어 4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컬러 드롭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림 그리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스케치 밑에 깔끔한 비행기 날개가 하나 생겼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비행기에 명암을 한번 넣어볼게요. 새 레이어 생성하고, 자, 레이어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색상은 세 번째 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한 단계 밝은 색상입니다. 브러쉬는 에어 브러쉬의 소프트 브러쉬로, 자, 브러쉬를 이렇게 작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나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서 이렇게 한번 쓱,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이렇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한 번, 두 번. 살짝 밝아졌죠. 한 단계만 넣어줬습니다. 이쪽이 이렇게 밝게. 자, 그리고 새 레이어 생성해서 또 클리핑 마스크 해주고, 이번에는 색상을 바로 옆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색상을 해서 어디만 칠할 거냐면 여기만 칠할 거예요. 여기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막 여러 번 이렇게 색칠하면 지저분해져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간다. 내가 원하는 곳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돼요. 이제 이 외곽선까지 해서 정상입니다. 이제 이 비행기의 여기 끝부분 있죠. 이게 살짝 포인트라서 해볼 텐데 이 레이어 그냥 마지막에 했던 거에 그냥 덮어 할게요. 색상을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색상 있죠. 얘로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볼까요?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스케치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만 이렇게 한번 해주고 자,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 한 번 더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밝은 분홍이에요. 밝은 분홍으로 왜냐면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살짝만 밝게 해줄게요. 우리가 채색했던 반절 정도 밝게 해줬어요. 스케치는 우리가 나중에 또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 보관을 해두는 의미에서 스케치 라인 하나 복사를 할게요. 복제를 하고 자, 맨 위에 있는 스케치 라인을 꺼줍니다. 이 스케치 라인 하나 있죠. 얘를 이제 지워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 동체에 명암을 넣어줄 텐데 지우개로 소프트 브러쉬가 된 상태에서 어디를 지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다 지워주세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쪽 이 외곽 라인 있죠. 얘도 지워줍니다. 밑에는 그냥 다 지울게요. 밑에 쪽도. 자, 그리고 얘가 약간 이제 사실성 있게 보이려면 여기를 살짝만 지워주세요. 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약간 연하게 보이게. 그리고 얘도 중간에 약간 연하게 보이게. 우리 지금 이 선만 하나 얘는 건드리질 않았잖아요. 얘는 중간중간에 아예 지워줄게요. 그냥 얘도 너무 진하다 싶으면 살짝 지워준다든지 뿌옇게 좀 지워줬습니다. 이 상태예요. 자, 원래 스케치는 하나 살려두고 밑에 스케치를 살짝 지워줬어요.
아까 그래서 스케치를 일부러 검은색으로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이제 추진기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행기 있죠. 이 비행기 날개는 비행기 날개 선택된 상태에서 다 다중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룹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에서 이름병을 날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그리고 채색을 해줄 건데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팔레트 첫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요 첫 번째 얘 있죠.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브러쉬는 서예의 모노라인으로 갈게요. 자, 나는 이 그리는 게 여기 추진체 그리는 게 뭐 이렇게 자신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방에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난 좀 자신이 없다. 이거를 좌우 대칭을 켜놓고 반절만 그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스패너 모양 누르시고 캔버스에 그리기 가이드 있죠. 켜줍니다. 그리고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 들어가면 맨 밑에 ED 격자 뭐 등거리 원근인데 대칭을 눌러주세요. 대칭. 그리고 완료를 두르고 나오면 내가 여기서 그리는 게 옆으로 똑같이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붕이 뾰족한 집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거 닫혀 있어야 됩니다. 됐을까요? 아까 그리기 가이드의 편집에 가서 대칭은 계속 돼 있으면 저희를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그냥 ED 격자로 바꾸는 다음에 그러면 그리기 도움받기가 막 켜질 수도 있어요. 예, 끕니다. 그리기 도움받기는 끄고 완료를 누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얘가 생겼는데, 자, 얘에 그대로 색상을 갖다 채워줄게요. 끝에가 약간 이상하게 생긴 애들은 살짝 다듬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날개 밑에 있잖아요. 얘를 무브 툴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밑에다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일단 회전을 시켜줍니다. 0도 정도 되게. 지금 균등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맞춰줘요. 어느 정도로, 뭐 한 이 정도로. 자, 이번엔 자유 형태로 누르고 얄쌍하게 모양을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정직한 모양일 수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무브 툴로 누르고 왜곡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점을 약간 이렇게 해주세요. 사선 모양으로. 위치는 한 이 정도에 잡아줄게요. 이게 이제 윗판이 된 거예요. 이제 요 밑에다가 해줄 건데, 밑에 이제 소세지 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채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 밑에다가 새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얘 받침대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뭐 스튜디오 펜, 모노라인 다 괜찮습니다. 쭉 긋고 멈추고 하나, 둘, 셋. 세 번의 꺾임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채워주면 당연히 꽉 찹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닫혀 있어야 되니까 이 선을 여기 끝에 끝까지 그냥 이어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채워줍니다. 컬러 드롭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좀 어색하다 이러면 왜곡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뭐 지우개로 살짝 지워도 되고, 원하시면 살짝 그려서 보완해 주셔도 돼요. 우리가 위에 판하고 아래 판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채색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윗판부터 가겠습니다. 이 윗판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색상은 일단 첫 번째 줄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색상. 네 번째 색상으로 브러쉬 크게 해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쪽만, 밑부분만. 됐을까요? 어두운 부분을 채색을 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새 레이어 또 하나 생성해서 또 클리핑 마스크를 해줘요. 그리고 이번에 밝은 부분 해줄 텐데, 밝은 부분은 자, 첫 번째 줄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색상으로. 여기는 약간 취향을 탈 수 있는데 소프트 브러쉬로 해주셔도 좋고, 저는 좀 명확한 경계로 미디엄 브러쉬 정도로, 에어 브러쉬에 미디엄 브러쉬 정도로 이렇게 밝은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 명암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애도 명암을 넣어줘야겠죠. 밑판이 선택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 생성하면 이 위에 새 레이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살짝 어둡겠죠. 빛이 위에서 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색상을 해서 소프트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채색했던 레이어가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경계 있잖아요. 어둡고 밝은 부분의 경계,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살짝 채도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색상을 첫 번째 줄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색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쑥 그어주세요. 살짝 소프트 브러쉬로 이 경계를. 그림 이론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채도가 높아요. 자, 그리고 이 밑판에 정말 마지막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한 다음에, 자, 제가 요거는 팔레트에 이 색상을 안 넣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색상을 하나 만듭시다. 지금 여기다가 넣어 둘게요. 브러쉬는 저는 미디엄 브러쉬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둡게 지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경계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원래 그림은 이렇게 겹겹이 올리는 것이지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밑에 추진체 만든 애들 있죠? 얘네들은 다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주고 똑같이 그룹을 넣어줄게요. 자, 그룹 넣고 그룹명을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엔진? 추진체? 좀 무식이 탄로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엔진. 원래는 이제 여기 위쪽에 이런 게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엔진을 복사에다가 쓰려고 이 엔진 그룹을 왼쪽으로 해서 복제를 하나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요 위에다 갖다 줍시다. 당연히 모양이 안 맞죠. 크기는 더 작아져야 될 것 같고, 크기는 좀 줄이고, 지금 기럭지도 많이 모자라고 한 총체적 난국인데 그대로 가져와서 균등으로 사이즈만 줄여줬어요. 자, 근데 나는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 전체 모양을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왜곡으로 가운데로 좀 쭉 빼주고 모양도 조금 이렇게 조금 밑에 놓을까요? 저 위에 또 하나 놔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얘가 채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부위만 채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어를 우리가 다 나눠 놨으니까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채색을 조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편하죠. 채색하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엔진 2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고, 얘도 복사를 해서 저 위에 하나 갖다 줄게요. 왼쪽으로 해서 복제를 하고 밑에 있는 애를 옮겨주는 게 좋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애는 엔진 3로 바꿔줄게요. 레이어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지워서 아주 기가 막히네요. 만약에 밑부분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 밝은 색을 해서 명암을 좀 밑부분을 살짝 밝게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가이드는 필요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위에 스패너 모양 누르시고 그리기 가이드는 꺼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이제 기본적인 완성은 됐는데 뭔가 아쉬워, 그죠? 빗을 넣고 마무리를 짓고 추가적인 디테일 살리는 방법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자, 맨 위에 새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레이어의 레이어 모드는 추가로 바꿔줍니다. 색상은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색상 이걸로 갈게요. 브러쉬는 빛에 가면 플레어라는 애가 있어요. 플레어. 여기다 한번 팍 찍어주면 되거든요. 저는 요 밑에 엔진 밑에다가 한번 빡 찍어주면 이제 사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다면 이 비행기 자꾸 욕심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선이 제가 선이 명확하냐 흐리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선을 조금만 흐리게 해주고 싶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욕심 단계인데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자, 여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날개의 메인 채색 부분 있죠.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셀렉트를 하고 이렇게 이쪽을 다 선택을 해주세요. 흐리게 보였으면 하는 부분 있잖아요. 좀 더 할까? 하고 페더를 5% 정도 주고 효과에 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살짝만 넣어줍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 3% 정도네요. 저는 최종 이미지에 구름을 넣는데 구름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너스 타임인데, 자, 날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생각하고 요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유기물의 포레스트 브러쉬죠. 구름을 취향에 따라서 구름을 더 넣어줄 수 있거든요. 브러쉬는 레인 포레스트로 해서 색상은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색상으로 해서 구름을 그냥 막 그려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나는 이런 구름을 여기다 넣고 싶어. 그리고 이 앞에는 구름이 더 크겠죠. 여기에 명암을 넣어줘야 되니까 구름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하고 스크린으로 한 다음에 똑같은 브러쉬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클리핑 마스크하고 요거를 추가로 놓은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세 번째 색상, 이번에는 소프트 브러쉬로 군데군데 밝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뭔가 이렇게 면에 군데군데. 저는 구름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 다 합쳐준 다음에 제가 나눠준 공유드린 브러쉬 있잖아요. 오리엔탈 브러쉬 있죠. 그 옛날에 프로크리에이트에 있다가 없어진 브러쉬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얘를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한 다음에 문질러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구름이라는 게 랜덤해야 더 예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더 만져줍니다. 레인포레스트로 군데군데 지워줄 수도 있고요. 구름 표현 마지막에 조금 아쉽긴 한데 급하게 해서.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 한 반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